116회 선진테크 기출문제 풀이 진행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의 일반전표 입력입니다. 자, 1번인데요. 1월 3일 전기 하남상해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계상했던 외상 매출금 중 총 340만 원 중에 140만 원은 하남상해가 발행한 어음으로 받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입금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쉽게 생각해보면 외상매출금 340을 회수한 거죠. 그래서 140은 어음으로 받았고 나머지는 보통 예금으로 받았다. 여기에 결론이죠. 자, 그러면 회사 코드를 선진테크로 진입해 주시고요. 자, 일반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서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날짜는 1월 3일이고요. 차변에는 140만 원은 어음으로 받은 거니까 받을 어음 거래처 코드는 하남상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넣어서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차변에 나머지는 보통 예금으로 받은 거니까 보통 예금. 자, 나머지 금액이 얼마겠어요, 여러분? 그쵸, 200이죠. 340 중에 140은 어음으로 받았으니까. 자, 그럼 대변에는 외상매출금 하남상해를 걸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입력을 완료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자, 1월 15일 날 자, 영업부에서 사용할 실무서적을 현금으로 구입하고 영수증을 수취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니까 25,000원입니다. 영업부에서 사용할 서적을 산 거죠. 자, 이런 비용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여러분? 그렇죠. 도서, 인쇄비로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시험 문제 풀 때는 요 선진테크가 어떤 회사인지는 잡고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선진테크는 컴퓨터 및 주변 장치의 제조 도소매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 올해가 2025년도라는 거 이렇게 해서 확인하고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서적은 이제 도서 인쇄비로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날짜는 언젠가요, 여러분? 1월 15일. 자, 차변에 도서 인쇄비, 대변에 현금이니까 1번 출금으로 입력을 하셔도 되죠. 차변, 대변 입력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로 도서 인쇄비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자, 3번입니다. 자, 8월 20일 당사는 공장 신축용 토지를 취득한 후에 취득세와 지방채라고 되어 있네요. 취득세는 우리가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토지 취득과 관련된 토지의 부대 비용이니까 당연히 토지로 처리하는 게 맞고요. 지방채라는 건 국공채권을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토지나 건물이나 차량 등을 취득하게 되면 이런 국공채권을 반드시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1200만 원에 구입을 했는데 이 채권의 시가가 105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 자, 얼마를 지금 손해를 본 거예요? 150만 원을 손해를 봤죠. 그러면 이 150만 원도 이 토지 취득을 위해서 들어간 부대 비용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1800하고 150만 원하고 합쳐서 1950만 원이 토지의 취득 원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지방채권은 매도 가능 증권으로 회계 처리하라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같이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날짜는 며칠인가요, 여러분? 날짜는 8월 20일이죠. 8월 20일자로 들어가시고, 자, 차변에 토지를 취득을 했고요. 취득세 1,800만 원 하고, 지방채권 구입할 때에 150만 원 손해본 거까지 합쳐서 1,950만 원을 토지의 취득 원가로 잡아주시고요. 자, 그리고 1,050만 원의 이 지방채권에 대한 이 채권 자산은 매도 가능 증권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 123번은 당좌 자산으로 구분되는 코드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투자 자산에 해당하는 매도 가능 증권으로 잡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금액이 얼마라고요? 1,050만 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고, 자, 대변에는 뭘로 지급했어요?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보통 예금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실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고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4번입니다. 10월 25일 다음 제조부서의 직원급여를 보통예금으로 이체 지급하였다. 자, 여기 보니까 여러분 공제금액 요 금액은 예수금으로 갖고 있다가 내야 되는 거니까 예수금으로 처리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제조부서의 직원급여 이거는 우리가 뭘로 처리해요? 임금으로 처리를 하는데
여기 이렇게 상여가 따로 주어졌을 때는 상여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차변의 임금 350, 상여는 차변의 상여금으로 이렇게 따로 분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날짜가 언제죠, 여러분 보니까? 자, 날짜는 10월 25일 날 지급하는 거니까 10월 25일자로 들어가 주시고 차변에 공장 제조부 직원 거니까 임금으로 500번대로 기본급 350을 비용 처리해 500번대 비용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차변에 상여금은 상여금이라는 계정으로 500번대 코드로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변은 뭐죠, 여러분? 원천 징수한 금액은 그쵸, 예수금으로. 자, 그 금액이 얼마죠, 여러분? 예수금이 116만 7,260원이라고 나와 있으시죠? 자, 그리고 나머지는 뭘로 지급했대요? 나머지는 어, 보통 예금 계좌로 이체했다 이렇게 돼 있네요. 보통 예금 조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5번입니다. 자, 12월 1일 지난 9월 2일에 공장에 사용할 목적으로 은성기계에서 기기장치를 구매하고 자, 이것도 좀 특이했던 문제인데 아래에 전자생계에서 수취하면서 미지급금으로 처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월 2일 날 미지급금으로 이미 분기가 되어 있다. 그런데 이거를 12월 1일 날 신한카드 법인카드로 결제해서 지급했다. 자, 그럼 좀 희한한 문제였죠. 그러면 은성기계의 미지급금이 신한카드의 미지급금으로 바뀐 거예요. 그럼 그 대체하는 것만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날짜는 며칠이죠? 12월 1일이고요. 자, 그럼 차변에 미지급금을 줄이셔야 되겠죠. 그죠? 이거는 은성기계한테 갚아야 될 거. 자, 은성기계 거를 카드로 결제를 한 거니까 금액이 생계하수에 보시면 2,200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대변에 다시 신한카드로 결제했으니까 미지급금으로 들어가는데 그렇죠. 신한카드가 걸려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미지급금을 거래처 코드를 각각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일반 전표 문제가 다 끝났고요. 이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는 거죠. 자, 1번입니다. 1월 2일 날 제조 부문에서 사용하던 기계 장치를 매각한 거죠. 그리고 생계하서를 발급했다. 그럼 매출의 과세로 해서 기계 장치 처분에 대한 분개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대금 중에 부가가치세는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어, 지금 미래전자에 매각을 했는데 미래전자가 발행한 어음으로 받았네요. 자,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은 닫고요.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서 자, 날짜가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날짜가 1월 2일이죠. 자, 생계하서 발행했으니까 이제 매출의 과세로 11번으로 입력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뭘 팔았어요, 여러분? 기기장치를 팔았고요. 자, 금액은 자, 100만 원 부가세 별도로 매각했다라고 나와 있고, 자, 거래처는 어디다가 팔았죠, 여러분? 미래전자한테 팔았죠? 네, 미래전자. 자, 전자생계하서라고 되어 있고요. 분기 혼합으로 가서 대변에 기기장치를 제거해 주시는데, 자, 회계상으로는 취득원가가 다 제거돼야 되니까 취득원가 500이 다 제거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 기계와 관련된 다음 번호인 감가상각 누계액을 쓰시면 되고요. 자, 누계액은 얼마인가요? 보니까 누계액은 430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부가가치세는 현금으로 받았다? 그럼 부가가치세가 10만 원이니까 10만 원은 현금으로 받았다는 얘기고 그럼 나머지 100만 원은 어음으로 받았다. 지금 이 얘기죠. 그쵸? 그러면 차변에 여러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 받으러 온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이건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어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렇죠. 미수금으로. 100만 원은 미수금으로 이렇게 해서 입력을 다 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지금 다시 한번 보면 자, 30만 원만큼 대변의 차이가 납니다. 그럼 대변의 차이가 나니까 대변의 이익이 인식되면 되겠죠. 유형자산 처분 이익으로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기기장치 없애고요. 기기장치 없애고 그죠? 500만 원 없애고 누계액 없애고
취득원가와 누계액을 없애고 그다음 부가세 현금 받은 거 100만 원에 팔았으니까 110을 받아야 되니까 나머지 100은 어음을 받았지만 이거는 상거래가 아니니까 미수금으로 이렇게 잡아주시고 대차 차이 나는 거 대변의 차이가 나니까 대변의 유형자산 처분 이익으로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를 완료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고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가공육 선물 세트를 구입하고 영업부 거래처에 접대를 목적으로 제공했다. 전자생계환서 수취했다.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롯데백화점 중동지점에서 가공용 선물 세트를 구입을 한 겁니다. 자, 이건 거래처의 접대 목적이니까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죠. 자, 그럼 어떻게 입력을 하면 될까요? 자, 날짜는 며칠이죠, 여러분? 2월 12일입니다. 생계환서 받았지만 우리가 불공제 사유니까 매입에 불공으로 입력해 주시고요. 가공육 선물 세트 1호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네요. 1호죠? 네, 이렇게. 자, 금액은 수량 단가 나와 있으니까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71,000원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자, 누구한테 구입했죠? 롯데백화점 중동지점에서 샀고 전자생계환서 1번 넣어 주시고요. 자, 불공제 사유는 요 기업 업무 추진비와 관련된 거, 접대비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 주시고 분기에는 혼합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자, 차변에 뭐라고 하시면 돼요? 그렇죠. 기업 업무 추진비. 자, 요거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해주셔야 되겠죠. 영업부거래처니까 판매비와 관리비로 기업 업무 추진비 처리해 주시고 공제 못 받는 71만 원의 매입세액도 기업 업무 추진비에 같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대변에는 뭘로 지급했어요, 여러분? 그렇죠.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입력 완료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자, 3번입니다. 7월 17일 당사는 수출회사인 봉산실업의 내국신용장에 의해서 제품을 판매하고 영세후 전자생계환서를 발급하였다. 180만 원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였다. 자,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날짜는 며칠인가요? 자, 날짜는 7월 17일이죠. 자, 7월 17일로 들어가 주시고요. 자, 다시 한번 보시면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제품을 팔고 영세로 생겨서 발급한 거니까 그렇죠. 매출의 12번의 영세로 구분해 주시면 돼요. 제품이고 자, 수량은 10개고 단가는 180만 원. 자, 그리고 거래처 코드는 어딘가요? 자, 봉산 실업에 판매했고요. 전자생계환서라고 나와 있으니까 1번 넣어 주시고 자, 영세율 구분은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이거는 내국 신용장에 의한 거니까 요 3번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서류 번호가 나와 있진 않고요. 자, 돈은 어떻게 했어요? 180만 원은 현금 받고 나머지 외상이니까 3번 혼합 눌러서 차변에 현금 180. 나머지는 그렇죠. 외상 매출금 이렇게 잡아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8월 20일 날 하나로마트에서 한우갈비 세트 200만 원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 영수증을 수취했다. 60만 원은 복리후생 차원에서 공장 직원한테 제공했고 나머지는 영업부서 직원한테 제공했다. 그러면 60은 500번대의 복리후생비, 나머지 140은 800번대의 복리후생비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면세 대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현금 영수증 받았을 때 매입에 현과로 하시면 안 되고 그렇죠. 현면으로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자, 날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8월 20일. 자, 그럼 매입에 현면으로 62번입니다. 현가로 하시면 안 되죠. 면세 품목이니까. 자, 한우갈비 세트라고 나와 있으니까 키워드 입력하시고요. 자, 금액은 200만 원입니다. 자, 거래처는 하나로마트에서 구입을 했고 자, 분계는 혼합으로 가서 차변에 500번대 복리후생비로 60만 원 잡아주시는 게 맞겠죠? 자, 그리고 800번대 복리후생비로 140만 원. 자, 그리고 돈은 어떻게 줬어요, 보니까. 문제 읽어보시면 어떻게 줬죠, 여러분? 현금으로 결제하고 라고 나와 있으니까 대변에 현금으로 분계 완료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제조와 판관비를 구분해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여러분?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자, 9월 10일 아래 전자생계환수를 2025년도 2기 부가세 예정신고 시 누락했대요. 보니까 25년도 9월 10일 날 생계환수를 지금 우리가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9월 10일자로 해서 입력을 했어야 되는데 이걸 누락한 거죠. 그러면 7, 8, 9월 달 다시 신고할 필요가 없이 2기 확정 신고할 때 그때 예정신고 누락분으로 반영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설정되도록 설정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해당 날짜에다가 입력을 먼저 해주시고요. 자, 날짜가 언제예요? 9월 10일인가요? 네, 9월 10일로 들어가 주시고요. 자, 매입에 과세로 하셔야 되는 거죠. 생계환수 받았으니까. 자, 주의할 사항은 이게 지금 전자가 아닙니다. 그죠? 전자라고 안 써 있으니까 전자에 열을 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원재료라고 써 있고 금액은 100만 원. 자, 그 다음에 풍성 철강에서 매입을 했고요. 전자라고 걸면 안 되죠. 그죠? 전자에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전자라고 안 돼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분계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원재료를 외상으로 산 거잖아요, 지금 결론은. 그러면 외상으로 하면 되겠네요. 그럼 차변에 원재료, 대변에 외상 매입금으로 처리가 됐죠. 여기까지만 하시면 이 3점은 맞출 수가 없어요. 그죠? 이렇게 하신 다음에 9월 달에 입력이 됐지만 2기 확정 개시일인 10월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10, 11, 12월 달 2기 확정 신고할 때 예정 신고 누락분으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 체크해도 되고 뭐 안 해도 상관없는데 요거 선택이 된 상태에서 간편집계 안에 보시면 요 화살표 눌러 보시면 예정 신고 누락이 있어요. 이렇게 있죠? 예정 신고 누락을 클릭을 해서 자, 2기 예정 신고는 2기 확정 신고 때 반영하는 거니까 25년도 2기 확정 신고 개시일은 10월이죠. 이렇게 해서 확정 신고 개시 연월 요 해당 날짜를 넣어 주시고 확인 눌러 주시면 여기 누락이라고 설정이 돼요. 그러면 9월 달에 입력했지만 10, 11, 12월 달 2기 확정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예정 신고 누락분으로 반영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라는 문제였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일반 전표 입력하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 5문제를 같이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